모건 스탠리 이러면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입니다. 이 투자은행이 보고서에서 말입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떨어져서 급기야 대폭락을 한다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뜯어봤습니다. 실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주 표현은 자연스러운 표현, 아주 단순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속에는요. 큰 악재가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S&P 500대 기업들의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서 주당 순이익도 올해 적어도 말입니다. 16% 이상 급감할 거다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16% 이상. 예상보다가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도 해결을 했지요. 그러면 돈을 풀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틀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모건 스탠리가 하고 있는 말이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났으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중앙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럼 국채 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행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3개월 내에 7,300억 달러를 발행을 할 거라고 하고요. 6개월이나 12개월 내에 1조 2,500억 달러를 발행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국채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국채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특수채에 대한 쏠림 현상, 그 다음이 회사입니다. 그 다음이 회사채가 제일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채 발행을 원체 많이 하니까 회사채 발행이 시원치 않다, 쉽게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실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요. 특히 말입니다.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달러를 그야말로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요. 그것도 굉장히 큰 양을 말입니다. 적어도 1조 2,500억이라는 되는 양을 빨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면 달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달러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달러가 강세가 되면 6월 14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게 결국은요. 시장에 또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1조 이상을 하더라도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금리까지 올리면 과연 시장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모건 스탠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채, 부채에 대한 어떤 발행 한도가 여야 협상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요. 시장에 주는 충격감은 굉장히 클 거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구축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구축. 있는 것을 차내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도 여러분, 실제로도 기업의 이 수익률이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기는 해요. 지표에서도 말입니다. 당장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ISM 비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거든요. 이 ISM이라는 게 공급망 협회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ISM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이 비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게 서비스업이잖아요. 여러분 5월 달에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1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기준이 50이에요. 기준이 50이기 때문에 50 위니까 아직까지 비제조업의 경기는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2021년 9월에 보면요. 61.9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2022년이 들어와서도 1월에 59.9, 10월에 54.4, 11월에 56.5예요. 또한 말입니다. 2023년 1월에도 55.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51.2, 51.9 급기야는 50.3까지 떨어졌어요. 이것은 지금 그나마 버텨주는 미국의 소비도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업의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니까요. 50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기업의 실적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5월인데 50.3이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말입니다. 제조업은 심각하잖아요. 제조업은 지금 말입니다. 작년 10월에 50.2를 기록한 이후로 말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5월달 현재는 46.9예요. 50이 기준선이라고 하는데 기준선 아래라도 굉장히 아래죠. 진짜 엄청난 아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시장에서 말입니다. 비제조업도 떨어지는데 서비스업도 떨어지는데 지금 제조업은 굉장히 나쁘다는 뜻이잖아요. 제조업이 이렇게 나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있죠. 제조업이 나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비제조업으로 전이가 될 거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소득이 많아야지 서비스업에서 빵빵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이 나쁜데 서비스업만 잘 돌아갔거든요. 그동안은 정부가 뿌린 돈도 있고 또 예금이나 저축도 있었으니까 서비스업에서 소비가 일어나니까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돈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돈이 떨어져 가니까 구매관리자 지수도 지금 뭐 50.3까지 빠졌으니까요. 제조업까지도 지금 빠지는 상태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의 대폭락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46.9기 때문에 뭐 코로나19 때 41.5보다는 높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기업이 돈을 구하지 못해서 줄줄이 망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불안감이 크니까 미국의 증시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일제히.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면 6월은 랠리가 이어질 거다 예상을 했지만 랠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지수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59%가 떨어졌고요. 199.9가 빠져서 33,562.86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불안하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2가 떨어졌고요. 8.58이 빠졌습니다. 4,273.79로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인 S&P 나스닥 지수도 말입니다. 뭐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09가 빠졌고요. 11.34가 빠져서 13,229.43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 특히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불안감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미국보다가 더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일본보다가도 더 안 좋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수출에서 타격을 받고 내수에서도 타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클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이 지금 주식시장의 대폭락을 경고한다 그러면 우리도 달라질 게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다행히 말입니다. 세계 경제가 확 풀려서 더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지금 현재까지는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미중의 충돌은 더 커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세계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이 좋아진다, 내수가 좋아진다 이렇게 바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주식시장도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거 현실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모건 스탠리는요. 일본이나 대만이나 한국 특히 동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과 분리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시장 전체에 드는 어떤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시장은요. 세계 시장 불안감, 미국 시장 불안감, 그리고 한국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투자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